네, 자, 좀 쉬었죠? 자, 그 다음에 이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들어갑니다. 자, 19페이지. 19페이지 보고 있습니까? 예,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자, 그 밖의 토지 정착물이란 것은 정착물은 건축물도 정착물이 맞죠? 맞잖아요. 토지 정착물, 건축물도 맞는데 건축물을 뺀 나머지를 말해요. 그래서 그 밖이라는 말을 쓰고 있고. 자, 이것은 두 가지로 나눠서 공부하면 돼요. 자, 토지의 일부로서의 정착물. 토지의 일부로서 정착물이 나와 있는데,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이 뭐냐? 일부라 그랬죠, 일부? 뭐가 있겠어요? 거기 이제 수목, 교량, 담장, 제방, 도로 포장, 이런 게 있어요. 이게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 토지 뭐다? 일부. 토지 일부다.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원리는 똑같으니까 이거 하나만 정리할게요. 수목이 계속 나와요. 계속 나오니까. 그러면 그대로 그리면, 자, 가부 토지에 수목이 있어요, 수목. 그럼 아까 우리가 배울 때 토지 소유권은 상하에 미친다, 안 미친다? 미친다. 그럼 이 나무는 누구 거예요? 각 거죠. 그러니까 이거 토지 정착물이거든요. 토지 일부라고. 그러면 토지를 사고 팔면은, 이제 을이 샀다 그러면 누구 토지가 돼? 을의 토지가 돼. 그럼 나무도 누구 거? 을 거. 같이 움직인다, 이 말이에요. 나무도 을 것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 A가 토지는 이렇게 중개할 수가 있죠. 그러잖아요. 그러면 수목만 별도로 중개할 수가 있겠어요? 없겠어요? 수목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가 나오지. 왜? 토지 일부니까. 토지 뭐니까? 일부니까. 자, 토지 사고 팔면 을이 토지가 됐죠? 나무도 누구 거? 을 거. 그러면 따로 움직여요? 같이 움직여요? 같이. 그럼 개공이 수목만 따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야. 그래서 이제 이것은 다 똑같아요. 수목, 교량, 담장, 제방 다 똑같은데 이것은 토지하고 별도로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없어요. 왜? 거래가 안 되니까. 독립중개 대상물이 될 수가 없다. 수목, 토지 일부니까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해됐어요? 자, 그래서 이제 이건 원리는 다 똑같아요. 그럼 여러분들 보세요. 집을 팔 때 담장만 별도로 사고 팔 수 있어? 아니잖아요. 집 팔 때 담장 같이 넘어가죠? 그러면 담장만 별도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원리가 그거야. 감 잡았어요? 그럼 두 번째, 토지와는 별개의 무슨 부동산? 독립부동산으로서의 정착물. 토지하고 별개의 독립부동산으로 정착물.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뭡니까? 명인 방법을 갖춘 무슨 집단? 수목의 집단. 그럼 명인 방법이 뭐예요? 이것도 수목은 수목인데 명인 방법이 뭐예요? 명인 방법 개념부터 잡아야죠. 명인 방법이 뭐다? 자, 명인 방법이란 건 다른 게 아니고 이름 써놓은 거예요. 등기를 해놓은 거예요, 안 해놓은 거예요? 안 해놓고 이 나무가 있잖아요. 그럼 이것다 이름 써놨어요. 홍길동 것이라고. 철조망을 치든지 표피를 깎든지 해가지고 이름을 써놔. 그러면 나무는 누구 거? 홍길동. 토지는 누구 거? 이것은 토지 일부입니까? 별개입니까? 그래서 독립부동산이다 이 말이야. 이 수목은 토지 일부가 아니다. 독립부동산이다. 그죠? 그럼 토지 따로 나무 따로 그다음 소리죠? 그럼 이 나무만 중개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있을까 없을까? 있어? 근데 이건 판례가 나와 있어요. 그래서 이제 독립중개대상물로 보고 있어요. 판례가.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토지하고 별도로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 있다? 있다. 근데 오로지 무슨 객체만 되느냐? 소유권만 돼요. 저당은 안 돼요. 원래 부동산은 다 저당도 되거든요? 근데 왜 이건 저당이 안 될까?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 집단은? 원래 부동산은 소유권 저당권이 다 되게 돼 있어. 근데 왜 명인 방법은 부동산으로 보는데 저당을 인정을 안 해줘?
등기가 안 되니까. 공시가 명확해, 불명확해? 불명확하잖아요. 아, 이름 써놓는 거, 나무 철조목처럼 이름 써놓는 거 공시가 명확하지 않잖아요. 그래서 이제 소유권만 인정을 해줘요. 그러니까 사고 파는 건 중개할 수가 있어. 저당은 안 돼. 이렇게 정리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해놓으면 돼. 나머지 볼 필요 없어. 거의 니은, 디귿, 미분리 과시 이건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종합 정리할게요. 토지 일부로서 정착물은 독립중개대상물이 안 돼. 그냥 수목은. 근데 뭘 갖춘 수목은?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부동산이고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나무만 사고 파는데 중개할 수가 있다. 원리가 그거예요. 끝. 끝났죠? 이제 그 밖의 토지 정착물 이 정도 정리할게요. 그 다음에 이제 뭐로 들어갑니까요? 임목 또 광업재단 또 공장재단.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임목하고 광업재단, 공장재단.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자, 임목이 뭐예요, 임목? 나무인데, 지금 계속 나오죠? 아까도 한번 나왔죠? 등기된 수목. 자, 여기 보세요. 가부 토지에 나무가 있어요. 이건 토지 일부로서 수목이죠.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해서 중개할 수 없다고 했죠? 그러면 여기다가 이름 써놓으면 명인 방법을 갖춘 수목이 되죠. 그러면 독립해서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럼 임목은 뭐예요? 아예 등기를 해놨어요. 그래서 등기된 수목을 임목이라 해. 어느 법에 따라서 등기를 했어요? 임목에 관한 법률. 등기된 수목을 뭐다? 임목. 그럼 구별됐어요? 그럼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중개대상물이 안 돼.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독립중개대상물이 돼. 임목은 중개대상물이 된다, 안 된다? 된다. 확실히 된다고 나와있죠, 법에서. 아,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러면 이것만 사고 팔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나무만 사고 팔 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가 나와. 근데 이것은 뭣도 되느냐? 명인방법 차이는 소유권하고 저당권 다 된다는 거야. 이걸 임목이란 말을 쓰고 있어. 근데 이제 여러분들 시험 볼 때 주의해야 될 게 이거예요. 그냥 수목 그러면 임목까지 같이 생각해갖고 된다 그러면 안 돼. 수목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반드시 앞에다가 명인방법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돼 있고, 임목은 임목이라고 표현하면 되고, 등기된 수목 그래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임목 그러면 등기됐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임목, 등기된 수목은 돼. 됐어요? 그런데 그냥 수목은 안 돼. 여기까지 개념 잡았죠? 거기까지 정리 끝. 여기까지 이해되셨어요? 와, 쉽다, 어렵다. 쉽죠? 그래서 이제 임목은 거기, 나와 있어요. 첫째 줄 몇 적으세요? 첫째 줄 후단, 두 번째 줄.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몇 줄 그었어요? 그리고 이제 임목의 범위 두 번째 줄 동그라미 2번 보면 양도 동그라미 저당권. 양도하고 저당권 동그라미. 그 말은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저당권 객체도 된다. 소유권 객체도 되고 저당권 객체도 된다. 그리고 마지막 줄 독립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 그럼 독립 중개 대상물. 됐죠? 체크해놨어요? 예, 자, 임목 그 정도 정리할게요. 더 깊은 내용은 이제 기본서 나오면 할 거고, 일단 임목은 중개할 수 있어요. 그럼 이제 우리가 수목 몇 가지 정리했어요? 세 가지. 토지 일부로서 수목은 독립중개대상물이 안 되고,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되고, 임목은 되고. 그럼 수목이 하나 더 있어. 책에는 없지만. 가시구 수목 들어보셨어요? 가시구 수목? 가시구 수목. 가시구 수목이 뭐예요? 가시구 수목. 이제 개념부터 잡아야 되겠네. 그렇지. 임시로 심어놓는 거, 묘목 같은 거. 아이, 묘목 같은 거 안 묻으면 죽어버리잖아요. 그걸 가시구 수목이래. 그러면 이건 중개할 수 있을까? 가시구 수목은 중개 대상물이 될까, 안 될까?
안 됩니다. 이건 동산으로 취급돼. 뭘로 취급한다? 동산. 토지 정착물로 보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돼. 수목 4가지 정의할게요. 가시그 수목은 안 돼. 왜? 동산이니까. 토지 일부로서 수목 안 돼. 왜? 일부니까. 명인방법을 갖춘 수목은 된다, 안 된다? 된다. 임목은? 된다. 등기된 수목을 임목. 그래서 4가지 구별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나무는 싹 정리했어요. 끝. 끝났죠?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이제 공장재단하고 무슨 재단이 나왔어요? 광업재단. 이건 원리는 똑같아요. 원리는 똑같으니까 하나만 설명하면 됩니다. 자, 공장재단하고 광업재단이 있는데, 뭐가 먼저 나왔어요? 공장재단. 그래서 공장재단에 대해서 설명합니다. 저는 여러분들한테 질문을 자주 던져. 그 질문이 뭐냐, 동그라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이거요? 이게 뭘 것 같아요? 에? 뭐? 이거 뭘 것 같아요? 계란? 누가 계란이라고 했어요? 아주 좋았어요. 계란이 고팠어, 여기는. 자, 이게 공장재단입니다. 이 동그라미는 사람이 됐다가, 재단이 됐다가, 물건이 됐다가, 단원별에 따라서 다 달라져. 하여튼 여기는 공장재단이야. 이 동그라미 뭐다? 공장재단. 그러면 공장재단이 뭐냐? 그 첫째 줄 한번 밑줄 보면서 읽으세요. 뭐라고 나왔어요? 그래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자, 그러면 칠판 봐보세요. 이제 이 네모가 공장재단인데 보세요. 자, 이게 뭘 것 같아요? 그러면 하나 더 들어갈게요. 이건 뭘 것 같아요? 이건 공장 건물입니다. 공장이요. 자, 이건 공장들인데 A 소유 공장일 수도 있고 B 소유, C 소유 공장일 수가 있어요. 이렇게 재단을 묶을 때 이 공장 하나 가지고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도 있어요. 여러 개 공장을 묶어서 재단 하나를 만들 수가 있고 소유자가 달라도 재단을 묶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이 공장 3개가 다 소유자가 다르죠, 지금. 그래도 재단 하나를 만들 수 있어요. 그렇죠? 그러면 공장 운영하려면 기계도 있고 물건을 운반하려면 차량도 있고 공장, 그렇죠? 이 재단을 구성하는 각종 나무 토지를 빌리거나 하면 지상권이랄지 이런 권리도 있을 수가 있고 그렇죠? 이런 공장에 속한 토지 건물도 있을 수가 있어요. 이걸 묶어서 목록을 작성합니다. 재단 목록을 작성을 해요. 목록을 작성을 해서 소유권 무슨 등기를 했어요? 보존 등기를 해 놓습니다. 그래서 거기 의회에서 소유권 보존 등기를 받은 것을 말한다. 그렇게 표현했죠. 보존 등기를 해 놓으면 이 자체가 몇 개의 부동산처럼 취급이 된다? 한 개의 부동산처럼 취득이 된다. 취급이 된다. 원래 기계나 차량은 부동산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죠. 아니잖아요. 근데 이렇게 묶어가지고 등기를 해놓으면 몇 개의 부동산? 한 개 부동산처럼 취급이 된다. 그러면 개업공인중개사가 중개하는 것은 동산입니까? 부동산입니까? 부동산이죠. 그러면 이것이 한 개 부동산이고 한 개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이 재단 자체가 중개 대상물이 되는 거예요. 중개 대상물이 된다고 나와 있잖아요. 그렇죠? 그럼 이제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이런 문제가 발생하죠. 어차피 기계나 차량은 동산이니까 중개할 수 없는 거지만 아까 지상권 중개할 수 있다 그래서 없다 그랬어요. 있다 그래. 토지 건물 중개할 수 있다 그랬죠. 그럼 재단 구성하는 이 개개 구성물들 있잖아요. 개개 구성물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거예요. 재단 자체가 되는 것이지 재단하고 분리해서 중개가 안 돼. 일단 재단을 구성해버리면 이 재단 자체로 움직이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이제 이거 무슨 객체가 된다 그랬어요? 등기해 놓으면. 소유권하고 무슨 객체? 저당권. 그럼 다른 권리 객체는 됩니까? 안 돼. 소유권하고 어떤 것만? 저당권. 소유권하고 어떤 것만? 소유권하고 어떤 것만? 저당권 객체만 된다. 다른 권리 객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저거 흔들리면 안 돼. 광업재단도 똑같아요. 원리는 같아, 원리는. 원리는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 알고 있으면 돼요. 그래서 그 2번 범위 나와 있고, 재단은 분리해서 될 수 없다. 양가로 3번도 마찬가지. 광업재단도 원리는 똑같아요. 의의만 달라, 의의만. 의의 두 줄만 밑줄 보세요. 광업재단 의의 두 줄만. 원리는 똑같습니다. 원리는 똑같다는 거. 됐죠? 그렇죠? 그래서 간단해요.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물 다 잡았어요. 그러면 이렇다고 해서 중개할 수 있나? 그건 또 아니에요. 두 가지 충족이 더 해야 돼. 그래서 거기 큰 2번에만 중개 대상물 대기한 요건 나와 있죠? 그럼 이 6가지라 해서 무조건 중개할 수가 있는 게 아니라 이거 플러스 2가지가 더 충족이 돼야 된다. 첫 번째, 사적 소유일 것. 무슨 소유일 것? 사적 소유일 것 그랬어요. 그 말은 개인 소유여야 된다. 무슨 소유여야 된다? 개인 소유여야 된다. 개인 것만 가능하다. 뭐 것만 가능하다? 개인 것. 그 다음에 두 번째가 개업공인중개사의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된다. 중개행위가 개입될 수 있어야 된다. 이게 두 가지가 또 충족이 돼야 돼. 그럼 이제 하나씩 설명할게요. 자. 왼쪽이 사적 소유인 거, 사적 소유가 되는 거고, 오른쪽이 사적 소유가 되지 않는 겁니다. 왼쪽이 사적 소유, 오른쪽이 사적 소유가 아닌 거. 그러면 여러분들도 이제 토지, 건축물, 뭐, 아파트, 단독주택, 연립주택 다 가지고 있죠? 그러면 그걸 일일이 다 여기다 쓸 수는 없잖아요. 전국에 있는 사람들. 근데 주의할 것만 하면 돼. 개인 것은 다 중개할 수 있어요. 토지, 건물. 근데 주의할 것. 공법상 제한이 있는 물건. 공법상 이용 제한 거래 규제가 있어요. 이용 제한 거래 규제를 받은 건물들이 중개할 수 있느냐 이 문제인데 중개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없을 것 같아요? 그러면 이용 제한이 가장 대표적인 게 뭐냐면 여러분 개발 제한구역 들어보셨어요? 개발 제한구역 그린벨트 지역 들어보셨죠? 그럼 개발 제한구역 내에 있는 토지 건물 중개할 수가 있을까 없을까? 안 돼. 돼, 안 돼? 없어. 왜 안 된다고 생각하세요? 그냥 찍었어. 좋아. 찍는 것도 대단히 중요해요. 실전에서는. 근데 공부할 때는 그게 별로 바람직하지 않아. 개발 제한구역. 그러면 상식적으로 생각해봐. 개발 제한구역이란 말은 뭘 제한한다는 거예요? 그대로 해석하면. 개발을 제한한다는 거지. 거래를 제한하는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건물도 사고 팔 수가 있고 임대가 가능해. 그럼 그걸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어. 중개 대상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용 제한, 그 개발 제한구역 나올 거예요. 자, 그 첫째 줄 공법상 제한했다 개발 제한구역 내 토지 건물 가로 안에 있어요? 그럼 몇줄 보세요. 중개할 수 있어요? 군사시설 보고요. 다 마찬가지예요. 그 다음에 거래 규제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토지거래 허가구역. 토지거래 허가구역. 그 가로 안에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 토지 나와 있습니까? 거기다가 공법상 거래 규제라고 적어보세요. 이게 자주 나온 단어들인데 개발, 제한구역 내의 토지 이거 가장 대표적인 이용 제한이고 토지거래 허가구역 내의 토지 이건 가장 대표적인 거래 규제입니다. 이 두 가지는 머릿속에 그냥 넣어주세요.
개발 제한 구역이 대표적인 이용 제한. 개발 제한 구역이 대표적인 무슨 제한? 이용 제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이 거래 규제. 이 둘로 나눠져. 통틀어서 이제 공급성 제한 그랬는데 이용 제한은 개발 제한 구역, 거래 규제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이 두 가지는 평생 따라붙어. 그러니까 이거 그냥 같이 외워버려요. 개발 제한 구역 이용 제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은 뭐다? 거래 규제. 그러면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 토지도 중개할 수 있을까? 있죠. 허가 받으면 돼. 허가 관청에서 허가 받으면 사고 팔 수 있어. 어떻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끝. 그 다음에 세 번째 줄 보면은 그 사법상 제한이 있어요. 사법상 제한 두 번째 후다이네. 그럼 영어 잡습니다. 그럼 사법상 제한이 뭐예요?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각종 뭐가 설정된 거? 권리. 그러면 여러분들 그 건물 사고 팔 때 전세권이 설정될 수도 있고 임차권이 설정되어 있고 저당 잡혀 있는 건물들 있죠. 아, 그런 건물 있어 없어? 있죠. 저당 잡힌 건물, 전세권 설정된 건물 있잖아요. 그걸 사고 팔 수 있어요 없어요? 상식적으로. 사고 팔 수 있어 없어? 있잖아요. 그럼 개공할 일은 뭐만 잘해주면 돼? 권리 분석만 잘해주면 돼. 아, 이건 저당 잡혀 있고 채권액이 얼마고 설명 잘해주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결론은 뭐예요? 이 사법상 제한 권리를 일일이 외울 필요 없이 저당 잡힌 건물, 가등기된 건물, 가압류된 건물, 가등기된 건물 이 권리가 설정되어 있더라도 개인 소유면 사고 팔 수 있고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니까 결론 뭐예요? 공법상 제한이든 사법상 제한이든 개인 소유면 다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있다는 소리야. 그럼 개인 소유가 아닌 것은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럼 개인 소유가 아닌 거 한번 적어볼게요. 몇 가지만 적어볼게요. 수없이 많지만 몇 가지만. 그렇죠? 자, 여러분들이 그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미채굴 광물이 있었어요 없었어요? 이건 누구 것이라 그랬어요? 그러면 이것은 개인 소유가 아니니까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또 여러분들 민법 배우면 주인 없는 토지, 이걸 무주토지라 그래요. 주인 없는 토지. 이것은 민법에서 누구 것으로 봐? 국가 것으로 봐. 그럼 이것도 토지는 맞죠? 근데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어. 왜? 개인 소유가 아니기 때문에. 이해됐어요? 또 국가 하천하고 지방 하천이 있어요. 그러면 이것은 뭐요? 이건 국가가 관리하는 하천이고 이건 지방자치단체가 관리하는 하천이야. 그럼 이것도 개인 소유 아니에요? 중개할 수 있어 없어? 없어. 그 이유는 개인 소유가 아닙니다. 또 공도. 이 공도라는 것은 공중이 이용한 도로예요. 이 공중이 이용한 도로는 주로 국도, 지방도, 자치단체, 국가에서 자치단체가 대부분 도로를 관리하거든요. 이것도 돼, 안 돼? 안 돼. 근데 개인이 낸 도로가 있어요, 사도. 개인이 낸 도로, 사도라 그래요. 이건 돼. 그럼 결론은 뭐예요? 토지 건물 중에서 개인 소유는 되고, 개인 소유가 아닌 건 중개할 수 있다, 없다? 없다. 그러니까 저 6가지 중에서도 개인 것만 가능하다. 원리가 그거야. 여기까지 정리했죠? 끝. 그래서 일단은 거기 무주토지, 공도, 미채울 광물 나와 있죠? 끝났어요. 그다음 마지막으로 뭐가 나와 있어요? 중개 행위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된다, 없어야 된다? 있어야 된다. 그러면 개업 공인 중에서 끼어들 수가 있어야 돼. 끼어들 수가 있어야 된대. 그래서 이제 그 말이 뭐냐 그러면 그래서 거기 2번에 보면 두 번째 후다 매매교환 임대차 지상지역 전세권은 끼어들 수가 있으니까 중개할 수가 있어요. 그 이유는 다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계약. 그럼 아까도 지상권 설정 계약, 지상권 이전 계약, 매매, 임대차 중개할 수가 있어 없어? 있어. 근데 상속 동그라미, 경공매 동그라미 이건 끼어들 수가 없어요. 왜 안 되겠어요? 상속 경공매는? 그건 계약이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법률 규정이야, 물권 변동. 법률 규정이라고 적어보세요. 왜 그러면 상속은 끼어들 수가 없느냐? 자, 칠판 한번 보세요.
그러면 갑이 건물 한 채 갖고 있다가 사망을 했어요. 뭘 했어요? 사망을 했다고. 그럼 을이 상속이네요. 자식이라고. 그럼 이게 상속이죠, 상속. 그럼 이 상속은 계약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법률 규정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법의 규정에서 뭐라 했냐면 사망과 동시에 소유권은 상속인에 넘어간다고 규정을 하고 있어요. 법 자체에서, 민법에서. 무엇과 동시에? 사망과 동시에. 그럼 A라는 개업공인중개사가 갑하고 을 사이에 끼어서 상속 자체를 중개할 수가 있다, 없다? 없다는 소리야. 왜? 합의를 해야지 중개를 하지. 법에 의해서 당연히 소유권이 넘어간다고 규정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끼어들 수가 없어서 안 돼. 중개할 수 없어. 경공은 마찬가지. 근데 반대로 이 상속받은 건물을 제3자 병이 사고 팔 수 있어, 없어요? 그럼 개업공인중개사가 이건 중개할 수 있어? 있어요. 이건 매매지, 매매. 상속받은 건물을 이미 처분하는 매매. 그러니까 중개할 수 있어. 근데 상속 자체는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그 이유는 법률 규정. 무슨 규정? 법률 규정. 그래서 이제 거기 상속, 경매, 공매 다 마찬가지. 개공이 끼어들 수가 없어서 중개할 수가 없다. 그렇게 나와 있죠? 나와 있어, 안 나와 있어? 나와 있어. 그래서 이제 그 정도. 그래서 결론은 끝났어요. 이제 중개 대상물은 몇 가지? 6가지. 그 중에서도 개인 소유만 가능하고 개업공인중개사, 중개인가 개입될 수가 있어야 된다. 이게 충족이 돼야만이 중개할 수 있는 물건이 된다. 이런 뜻이죠.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 중개 대상물 이것도 꼭 한 문제가 나와요. 아까 영어도 한 문제 나온다 그랬죠? 이것도 꼭 한 문제가 나옵니다. 중개 대상물도. 그래서 이제 기본적인 건 건드렸어요. 안 건드린 것도 있지만, 안 건드린 건 이제 기본서 나오면 할 거고. 자, 2장 조금만 볼게요. 공인중개사 자격시험. 이제 자격시험 파트는, 2장 파트는 꼭 한 문제 정도 나오거든요. 한 문제 정도 나오는데, 이게 기본 교재는 많이 안 넣었어요. 근데 그 기본서 나오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내용이 많습니다. 이것도 공부를 해야 되는데, 이 단어는 공부할 때는 어려운 거 없어요.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워. 그쵸? 그래서 이제 이거 시험 문제 나오면 어려운 파트가 많아요. 내용 자체가 어려운 게 아니라. 그래서 이제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건드려 줄 것이 그 시험 시행기관장 있죠? 그래서 이제 시험 시행기관장을 알아야 되는데, 자, 일단 시험 시행기관장 원칙적으로 누가 됩니까? 시도지사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누가 돼? 국토교통부 장관. 원칙과 예가 뒤바뀌면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원칙적 시험 시행기관장은 누구다? 시도지사. 예외적으로 누구다? 국장. 이것은 꼭 여기뿐만 아니라 공부하다 보면 이게 다 걸려. 그러니까 이거 알아야 돼. 나중에 이제 교육할 때도 걸리고. 그러니까 이것은 기초예요, 기초. 여기서 공인중개사 자격시험을 말한 거예요. 여러분들 시험 보는 자격시험. 원칙은 누구? 시도지사. 예외적은 누구? 국장. 그럼 국장이 왜 시험을 시행하겠어요? 균형 맞추기 위해서 그래요. 그럼 예를 들어서 시도별로 시험을 시행하면 충청남도 시험 따로, 서울시 따로, 경기도 따로. 그러면 시험 내용이랄지 시험 보는 방법, 난이도 다 달라질 수 있죠. 그럼 균형 맞출 필요가 있다, 없다? 있다. 그래서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수 있어요. 균형 유지를 위해서. 그런데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그냥 한 게 아니라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심의위원회 뭘 거쳐서? 의결. 그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렇게 나와 있죠. 거기다가 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서 의결사항입니다. 이런다. 국장이 시험을 시행할 때는 혼자서 결정을 한 게 아니라 뭐다? 심의위원회 의결.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의결을 거쳐서 하게 돼 있어요. 이제 심의위원회가 나와요. 시험 시행기관장 공부했죠? 그죠? 응시 자격. 응시 자격도 간혹 가다가 시험에 나오는데, 자, 성별 제한이 있을까? 없겠죠? 그래서 여러분들 같이 앉아있죠? 남자, 여자 같이 앉아있잖아요. 자, 그 다음에 학력 제한이 있을 것 같아요? 없어요. 국적은? 없습니다. 국적 불문, 국적 동그라미, 연령 동그라미.
국적하고 연령은 간혹가다 시험에 자주 나와요. 그러면 애국인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어요. 혹시 애국적을 가진 분 계세요? 애국적. 손 한번 들어봐. 없어요? 그렇죠. 간혹가다 애국적 가진 사람이 공부하러 오잖아요. 천안에서 옛날에 저쪽 학원에 강의할 때 왔는데 한 2달 듣다가 사라졌지만. 근데 원래 우리나라 사람인데 그 캐나다 이민 가고 캐나다 국적을 가진 사람이 있었어요. 공부하러 왔어요. 다시 들어오려고. 그런 사람도 있어요. 간혹 가다가. 또 뭐 저 서울에서 강의할 때는 미국에 사신 분이 여기에서 영어 강사하더라고요. 영어 강사. 여기 들어와가지고. 근데 교포인데 영어 강사가 또 미국 국적을 가지고 있으니까 애국이거든요. 근데 그분들도 시험 볼 수 있다 없다? 있다. 또 이런 사람도 봤어요. 자격증 취득하려고 우리나라 유학 온 사람도 봤어요. 목동 셰롬에서 강의할 때. 그분은 미국에 지금 현재 거주를 하고 있어. 근데 한 5월 달에나 돼서 우리나라 들어와. 중개사 공부하려고. 미국에서 살다가 방 얻어놓고 이제 공부를 해. 그래갖고 이제 1차 합격하고, 그 다음에 또 왔어. 2차 또 하라고 또 한 몇 개월 쉬었다가 또 들어와서 또 2차 공부하러. 유학 온 사람도 있어요. 그리고 2년 해서 합격해서 그 사람도. 내가 물어봤어. 자기가 이야기하니까 알지 어떻게 알겠어. 그죠? 자기가 쉬는 시간에 쫓아와서 이야기하더라고. 자기는 이제 미국에서 살고 있는데 앞으로 이제 한국에 들어오면 직업이 있어야 되잖아요. 한국에 이제 다시 들어오려고 그러는데 들어오기 전에 미리 자격증 취득하려고. 그래서 유학 와서 2년씩 와서 공부하고 자격 취득했어. 그 사람. 그런 사람도 있어요. 그러니까 애국절 가진 사람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와. 그리고 미성년자도 시험 볼 수 있어요. 미성년자. 19세 미만. 그렇죠? 그래서 이제 국적 연령은 간혹가다 나오고. 근데 제한된 사람이 딱 2가지 있죠? 제한. 거기 뭐가 있어요? 자격이 뭐가 되면? 취소되면 몇 년? 3년. 이거 공인 중개사 자격 취소를 말합니다. 그럼 부정행위자 몇 년? 5년입니다. 5년간 시험 못 본다. 자격 취소되면 몇 년간? 3년. 부정행위자 몇 년? 5년. 그러면 여러분들 시험 볼 때 부정행위, 컨닝한다 할지 대리 시험 보면은 걸리면 몇 년간? 5년간. 시험 못 봐. 그러면 이제 맨 마지막이 중요합니다. 양가로 2번. 결격 사유. 결격 사유는 아직 안 배웠죠? 다음 주에 배울 건데, 이 결격 사유란 것은 거기 나와 있지만 제한 능력자랄지, 파산자랄지, 수용자랄지 이런 분들이 다 결격 사유거든요. 이분들도 원칙적으로는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옵니까? 예, 나와요. 집행유예 받은 자랄지. 그럼 혹시 집행유예 받고 여기 오신 분 계세요? 웃을 일이 아니에요. 집행유예 받은 사람은 수없이 내가 봤어. 쉬는 시간에 쫓아와. 딱 여기 강의하면 쫓아와. 그러면 집행유예는 결격 사유거든요. 이제 다음 주에 배울 건데 결격 사유 중에서도 시험 기간 동안 시험 볼 수 있어. 합격하면 자격 나와. 아니 천안에서도 그분도 있었어요. 쉬는 시간에 쫓아왔더라고. 지금 내가 집행유예 2년 받았는데 지금 1년 지났다. 시험 봐서 자격 취득할 수 있느냐? 있어 없어? 있어. 중개업만 못해. 뭐 끝날 때까지? 유예기간 끝날 때까지. 그럼 2년이면 공부하다 보면 1년 지나 불잖아요. 그럼 바로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전혀 지장 없어, 시험 보는 데는. 또 파산 선고 혹시 받은 사람 계세요? 파산 선고? 파산자도 간혹 가다 있던데. 파산자도 있어요, 수험생들 중에. 그분들도 시험 봐서 합격하면 자격증 나와, 안 나와? 나와. 파산자도 나와. 합격만 하면 돼. 원칙적으로 시험 볼 수 있어요. 근데 못 보는 거 딱 하나 있죠, 하나. 뭐? 시험 못 보는 거 딱 하나. 뭐? 이거. 자격 취소되는 몇 년? 3년. 이것도 결격 사유거든요. 근데 부정행위자는 결격 사유가 아니야. 이제 나중에 다음 주에 배우겠지만 이건 결격 사유 아니고 시험만 5년간 못 보고 결격 사유 중에서 다 시험 보는데 자격 취소되는 3년 이건 못 봐. 이게 중요합니다. 그래서 거기 양가로 2번은 원칙적으로 시험에 응시해 자격을 취득할 수 있다 그렇게 나와 있죠. A가 이거예요. 자격 취소되는 3년. 이건 시험 못 봐.
결격사유 있어요? 없죠? 깨끗하죠? 공부 열심히 하면 돼. 아주. 자, 아까도 이야기했지만 그 성실하면 합격한다 그래서 내가 이게 무척 강조한 거예요. 수업 안 받고 열심히 듣고 혹시라도 이제 뭐 생활인들이기 때문에 수업을 안 빠질 수가 없거든요. 여러분들 뭐 학생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다 보면 이제 뭐 빠지면 뭐 동영상으로도 듣고 보충을 해 주셔야 돼요. 그런 신념을 가지고 돼요. 그럼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그럼 하나 더. 몇 개 더? 하나 더. 잡아봐. 그러면 왜 이게 중요하냐면 이 자격 취소되면 3년간 시험 못 보고 부정행위자도 3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죠. 근데 이것은 결격사유고 이건 결격사유가 아니라 그랬죠. 그러면 여기서 이게 중요해요. 이 자격 취소 3년은 시험도 못 보지만은 중개업을 할 수가 없어. 근데 이건 중개업을 할 수 있어. 뭘로 가면 돼? 보조원로 가면 돼. 아, 보조원, 뭐 실장으로 가면 돼? 요즘 실장은 보조원들이 하나? 아, 실장은 뭐 보조원이 할 수도 있고 자격 소공이 할 수도 있지요. 그죠? 중개업을 할 수 있어. 근데 뭘 못 해? 시험은 못 봐. 근데 이건 시험도 못 보고 중개업도 못 해. 그 차이야. 그걸 알아야 돼. 자, 다시 정리할게요. 자격 취소되고 3년은 시험도 못 보고 부정행위다 5년도 시험 못 봐. 시험 못 보는 건 똑같은데 자격 취소 3년은 중개업도 못 해. 3년간. 그 이유는 결격사유니까. 결격사유는 다음 주에 배워. 근데 부정행위자는 중개업은 할 수 있어. 보조원로 가면 돼. 중개 보조원은 자격증 없어도 되죠? 그 차이예요. 그걸 알아야 돼. 자, 여기까지 정리됐죠? 그 다음에 22번, 22페이지 넘기세요. 자, 시험 시기는 매년 매대 이상. 이상에다 동그라미 쳐서 이상. 뭐 한 번 보는 건 누구나 다 알잖아요. 1년에 2번 볼 수 있다는 소리죠? 또 반대로 시험 시행기관장은 부득이한 사유 때 심의위원회 의결 동그라미. 당해연대의 시험을 시행하지 아니할 수 있다. 그럼 2년에 한 번 시험 볼 수도 있다 없다? 있다. 그럼 2년에 시험 볼 때도 뭘 거쳐서? 심의위원회 의결. 나중에 이제 배울 때 의결사항, 심의사항 이런 게 나오거든요. 알고 있어야 돼. 의결. 그러면 1차 시험 면제. 어떤 사람은 1차 시험 면제돼요? 1차 시험에 합격한 자. 다음 해 동그라미. 다음 해. 다음 해가 뭐예요? 다음 해? 다음 연도요? 다음 번이에요? 다음 번. 다음 연도가 될 수도 있고 안 될 수도 있어. 2년에 한 번씩 볼 수도 있으니까. 다음 번. 여기까지 정리됐어요? 끝. 그 다음에 이제 거기 정책심의위원회가 요즘 최근에 이 정책심의위원회가 뭐 작년부터 신설이 돼가지고 원래 시험위원회인데 정책심의위원회로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공인중개사 정책심의위원회라고 있어요. 이것이 작년부터 신설이 되거나 변경이 돼서 바뀐 내용들이 많아요. 그래서 이것이 이제 여기는 많이 안 들어있어요. 많은 내용 없고 기본소에는 많이 들어가 있을 거예요. 이거 신경 써줘야 되는데 첫째 보세요. 국토교통부 동그라미 주세요. 이건 국토교통부에 둔다는 거하고 그 다음에 둔다고 했어요? 둘 수 있다 그랬어요. 이거 두 가지를 동그라미 쳐야 돼요. 우리 과목은 좀 치사하지만 국토교통부에 둔다 이렇게 출제가 돼. 그럼 맞아 틀려? 틀려. 둔다가 아니라 둘 수 있다. 또 국토교통부라는 것도 알아야 되고 또 협회에다가 둘 수 있다 그러면 틀리고 공인중개사 협회라고 있거든요. 국토교통부란 말하고 둘 수 있다. 국토교통부란 말하고 둘 수 있다. 이거 헷갈리면 안 돼. 자, 그 다음에 구성 이원장 1명 포함 1명 동그라미 치세요. 7명 이상 11명 이하의 이원으로 구성된다. 그럼 이쪽 보세요. 이거 알아야 되고 그 다음에 이원장이 요즘 이게 여러 번 바뀌었어요. 이원장. 지금 현재는 국토교통부 제1차관입니다. 국토교통부 제1차관 동그라미. 그리고 누가 이원은 임명 요청하느냐? 국장이 임명 요청한다. 국장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국장 동그라미. 동그라미 쳤어요? 누가 임명 요청한다? 국장. 누가 임명 요청한다? 누가 임명 요청한다?
국장. 자, 국토교통부 제1차관이 이 원장. 국장이 임명 이촉한다는 말. 이거 반드시 기억을 해야 돼요. 그 다음에 그 기억, 니은 이것은 볼 필요 없고 상식으로 한번 읽어 두시고. 그 다음에 그 동그라미 3번에 보면 이원의 임기는 몇 년? 2년. 2년 동그라미 써서요. 2년이고 사임 등으로 새로 이촉된 이원의 임기는 전임 이원 임기의 남은 기간 동그라미. 남은 기간으로 한다. 이렇게. 보궐이원을 생각하면 돼요. 그렇죠? 예. 그 다음에 3번 정책심의위원회 의결사항입니까? 심의사항. 아까 우리가 의결사항 두 가지 했죠. 국장이 시험 시행할 때도 심의위원회 의결. 당회원들이 시험을 시행하지 않을 때도 심의위원회 뭐다? 의결. 근데 여기는 의결이에요, 심의예요? 심의 네 가지 외워야 돼. 첫 번째가 뭐냐? 공인시험 등 공인의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 심의. 그 다음에 부동산 중개업은 뭐라고 했어요? 육성. 아까 재정 목적이 한번 나왔죠? 부동산 중개업은 뭐다? 육성. 심의. 그 다음에 또 세 번째 뭐요? 중개보수, 변경. 보수, 변경도 심의. 네 번째가 뭐요? 손해배상 책임. 손해배상에 관한 규정. 네 가지는 심의사항입니다. 나중에 공부하게 되겠지만 의결사항하고 심의사항 구별해야 돼. 심의사항은 자 공인중개사 시험 등 자격 취득에 관한 사항하고 부동산 중개업의 육성에 관한 사항하고 중개보수, 변경, 손해배상 관련 규정. 됐어요? 자, 손해배상 책임 보장에 관한 사항, 이런 거 다 의결사항이다, 심의. 의결사항이다, 심의. 심의사항, 심의 동그라미 쳐놨어요? 예, 알고 있어야 되고. 그 다음에 시험 실시, 시험 공고. 시험은 언제까지 공고하느냐? 두 번째, 매년 2월 언제까지? 28일. 거기만 체크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27일 공고 났어, 아직? 아직 안 났죠? 자, 몇 월 며칠 날 시험 보고 이런 거에 공고가 나. 매년 언제까지? 2월 28일. 보통 1월 달 정도 되면 나지 않을까? 보통 1월 달 정도면 나요. 그 다음에 진짜 시험 일시는 언제 공고하느냐? 그 동그라미 시험 시행일 며칠 전? 자, 시험 시행일 시점도 중요합니다.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90일 전. 시험 시행일을 기준으로 며칠 전? 90일 전. 간보 일간신문의 공고. 체크하셨어요? 예, 자, 예정 시험 일시는 매년 2월 28일. 진짜 시험 일시는 며칠 전? 90일 전. 언제부터 90일 전? 시험 시행일. 그것만 체크. 부정행위자 제재. 부정행위자 시험은 유효, 무효? 무효 동그라미. 그리고 몇 년간? 5년. 5년. 이건 아까 했죠? 근데 그 뒷지문을 신경 쓰세요. 그때 시험 시행기간은 지체 없이 동그라미. 다른 시험 시행기간은 통보를 하게 통보 동그라미. 왜 그런 규정을 뒀을까? 다른 시험 시행에 통보하라는 규정. 다른 데가 시험 못 보게 하려고. 자, 아까 원래 시험은 시도별로 시행한 거의 원칙이죠. 그럼 충청도에서 부정행위에 걸리면 서울에서도 시험 봐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지체 없이 통보하게 돼 있어요. 언제까지 통보? 우리 중개사법에서 지체 없이가 중요해요. 기간이거든요. 몇 군데가 나온지 아세요? 우리 중개사법에서 지체 없이가 몇 군데 정도 나온지 아세요? 10개가 나와, 10개. 자, 실무 쪽 빼고 중개사 법령에서만. 그래서 이제 지체 없이 10가지를 다 공부해야 되는데, 부정행위자 지체 없이 통보.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지체 없이 동그라미 쳤어요? 뭐 가장 빠른 기간이 뭐겠어요? 우리 과목에서. 잘 모르겠죠? 지체 없이 가장 빠른 게 아니라 미리. 미리 나오고 또 즉시가 나와, 즉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그 다음에 5일, 3일, 4일 없어. 7일, 10일 이렇게 들어가요. 그러니까 가장 빠른 것이 미리, 그 다음에 즉시, 그 다음에 지체 없이 미리. 7일, 5일 이렇게 다 있어요. 그래서 우리 과목은 기간도 깡그리 해야 돼. 기간 놓치면 안 돼. 다른 과목은 틀려. 우리 과목은 기간도 깡그리 해야 되는데 뭐 상당히 많아요. 기간만 뽑아도 한 A4 용지로 한 4페이지 정도 돼. 내용까지 뽑으면.
많죠? 근데 하다 보면 다 돼. 강의 열심히 듣다 보면 다 기억이 돼. 강조하니까. 자, 언제까지 통보? 지체 없이. 자, 합격자 공고. 합격자 공고, 합격하면 합격자 공고하겠죠? 그럼 뭔 말하면 되냐? 누가 공고하느냐? 이거 말하면 돼. 누가 공고해요?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시험 시행기관장. 그럼 국장이 공고한다 그러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시험 시행기관장. 이거 동그라미 쳐놔야 돼요. 그럼 시험 시행기관장은 누가 돼요? 원칙은 누구? 시도의사 시행할 때는 이 사람이 공고하고, 국장이 시행할 때는 이 사람이 공고하고 그런 거예요. 그러니까 일률적으로 국장이 공고한다 그건 정확한 표현이 아니에요? 시험 시행기관장 동그라미. 그러면 자격증은 누가 줘? 시도의사 동그라미. 그러면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가 준다? 이거 주의해야 돼. 자격증 그러면 오로지 시도의사야. 국장이 시험을 시행하더라도 자격증은 누가 준다? 시도의사. 몇 개월 이내 나와? 1개월. 언제부터 1개월? 공고일. 그러면 이제 올해 시험이 10월, 언제 봤어요? 24일 날 봤어요? 그럼 보통 1개월 만에 공고가 돼. 그러면 11월 24일경에 공고, 그때 공고합니까? 그리고 그때부터 1개월 이내 나와. 그러니까 이내니까 12월 달에 자격증 받아볼 수 있어, 없어? 있어요. 12월 달에 자격증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1개월 이내에 나온다는 거. 근데 중요한 건 시도의사. 누가 준다? 시도의사. 누가 준다? 누가 준다? 시도의사. 재교부. 자, 재교부는 누구에게 해야 돼? 이것도 시도의사. 그러니까 자격증은 무조건 시도의사야. 근데 주의할 거 있어요.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에게 했어요. 자격증 교부했던 곳이에요. 교부한. 그래서 첫째 줄후단 교부한 시도의사. 밑줄 그고 밑에 적어. 사무소 소재지 관할 시도의사 X. 교부한 시도의사. 어떤 시도의사? 그럼 이렇게 생각해봐. 여러분들이 올해 천안에서 시험 볼 거 아니에요? 그럼 누가 자격증 줘? 충남도지사가 줘요. 근데 서울에다가 사무소를 낼 수도 있죠. 이사 가가지고. 그러면 재교부 받을 때도 누구한테 와야 돼? 충남도지사한테 와야 돼. 서울시장이 아니에요. 사무소 관할이 아니라 자격증은 뭐 했던 거? 교부한. 그게 중요해요. 시도의사만 외워서는 안 되고 교부했던 거. 부산으로 갈 수도 있잖아요. 그럼 부산시장이 가깝잖아요. 근데 충남도지사한테 와야 된다니까? 교부한 시도의사. 무슨 시도의사? 무슨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 무슨 시도의사? 교부한 시도의사. 그랬죠? 그 다음에 2번. 자격증 재교부를 신청한 자는 지방자치단체 조례에 밑줄 보세요. 그러면 지방자치단체가 뭐가 있어요? 수수료 납부해야 되는데. 재교부할 때, 자격증 재교부할 때, 지방자치단체 줄여서 지단이라 할게요. 이 조례에 가정한 수수료를 납부를 해야 돼요. 그러면 우리나라는 지방자치단체가 크게 어떻게 나눠져요? 광역자치단체가 있어요. 무슨 자치단체? 광역자치단체가 있고 또 기초자치. 크게 이렇게 나눠져요. 크게 분류했을 때. 광역자치단체는 뭐 어디를 말해요? 시도. 기초는 시군, 구를 말합니다. 근데 기초에 이건. 그럼 시도할 때 시는 어디를 말해요? 특별시하고 광역시를 말합니다. 이건 일반시를 말하는 거고. 그럼 여러분들 올해 주민등록 등본 하나 뛸 때도 돈 달라고 하잖아요. 수수료. 마찬가지. 자격증 재발급할 때도 수수료 있어요. 자치단체 종류는 크게 두 가지. 시도, 시군구. 광역자치단체가 뭐다? 시도. 기초자치단체 뭐다? 시군구. 정리됐어요? 그러면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시도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될까요? 시군구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해야 할까요? 한번 찍어봐. 자, 자격증 재교부할 때는 지금 법에서는 이렇게만 표현해 있잖아요. 지방자치단체 조례가 정한 수수료를 납부하라 이렇게만 표현했죠. 아, 그래서 안 그래서? 그러면 시도 조례를 따라야 되겠어요? 시군구 조례를 따라야 되겠어요? 시도? 그럼 뭐요? 시군구? 시군구.
저기는. 시도. 이거는 일일이 외운 게 아니에요.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자, 자격증은 아까 누가 줬어요? 재교부는 누가 했어요? 시도의사가 있죠? 그러니까 시도조례야. 이건 시도조례를 따르면 돼요. 그러니까 충남도에서 수수료 10,000원 납부하라 그러면 10,000원. 그렇죠? 5,000원 납부하라면 5,000원. 시도조례. 천안시 조례를 따른 게 아니라 충남도 조례를 따른다고. 왜? 시도지사가 재발급하니까 시도조례야. 그러면 이제 다음 주에 배우는 등록증 재발급할 때도 있거든요. 다음 주에 배워. 등록증 재발급은 어디서 하겠어요? 시장 군수? 구청장이에요. 그러니까 그때는 시군구조례야. 이해됐어요? 이게 자주 나와. 시험도 자주 나오고. 여기서 이제 그 지방자치단체가 6가지가 있어요. 조례가. 근데 이건 시도조례도 있고 시군구조례. 그때그때 공부하면 돼. 일단 이것은 무슨 조례? 시도조례. 시도조례라고 적어놓으면 돼요. 동그라미 2번 첫째 줄. 시도조례 적어놨어요? 자, 그 다음에 3절 자격증 양도되어 하지 말라. 자, 두 번째 줄 양도되어 해서는 아니 된다. 양갈 2번 양수되어 받은 행위를 하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 자격증 빌려주지 말고 빌리지 말라는 소리죠? 그럼 빌려주면 어떤 제재에 들어갈까? 우리는 이제 제재를 알아야 돼. 자격증 남에게 빌려줬어. 여러분들 자격증 취득하면 한 달에 100만 원 줄 테니까 자격증 빌려달라. 들어올 수도 있거든요. 그럼 빌려줬다, 걸렸다. 안 걸리면 관계없죠? 어떤 제재? 무슨 취소? 자격 취소가 되어버려요. 적어봐. 자격 취소. 양가리 1번은 자격 취소. 그리고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의 벌금 들어갑니다. 이렇게 자격 취소돼 버리니까 자격증 빌려주면 돼, 안 돼? 안 돼. 여러분 자격증 취득하면 들어와. 빌려달라고 들어온 경우 있거든요. 그럼 빌려줬다 걸리면 자격 취소.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년. 징역 벌금 들어가. 그러면 자격 취소되면 아까 몇 년간 시험 못 본다 그랬어요? 3년. 그리고 중개업도 해, 못 해? 못 해. 그걸 감수하면 빌려줘도 돼. 그럼 징역 벌금도 들어가니까. 그렇죠? 그럼 빌린 사람은 제재가 있겠어, 없겠어? 이건 1년하고 1천이야. 징역 벌금만 들어가. 징역 벌금만. 빌린 사람들. 그러니까 빌려주지도 말고 빌리지도 말라는 소리죠. 그렇죠? 자, 공인중개사 사칭금지. 아닌 자 동그라미. 아닌 자는 공인중개사 이하 유사한 명칭을 쓰면 된다, 안 된다? 그럼 어디다 쓰지 말라는 거예요? 간판뿐만 아니라 전단지, 명함. 명함 있잖아, 명함. 강남에서 강의할 때 이거 어떤 사람이 또 쉬는 시간에 쫓아왔어. 이걸 배우더니 큰일 났다고 쫓아왔어. 왜 큰일 났냐 그랬더니 자기가 명함에다가 공인중개사 받고 다 돌렸대. 그럼 수험생이니까 지금 공인중개사 자격증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잖아요. 큰일 났대. 이거 1년하고 1천이거든요. 사칭금지. 걸리면 1년 이하 징역 1천만 원 벌금이야. 명함에다 파고 돌렸다. 왜 그랬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 동업을 한대. 누구하고 동업을 하나요? 중개인. 아까 중개인 배웠죠? 중개인도 자격증 있어, 없어? 없어. 이 사람하고 수험생하고 동업을 하는데 둘 다 자격증 없잖아요. 아니 근데 그 중개하려면 광고를 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명함이라도 돌려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명함에다 둘 다 자격증 없다고 돌리면 좀 그러잖아요. 영업이 잘 안 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이 중개인이 수험생한테 공인중개사 누구누구 파고 명함에다 파고 돌리라 그랬대. 그래서 이 사람이 이제 수험생이 모르니까 그렇게 해서 돌렸어. 근데 갑자기 이걸 배우더니 쉬는 시간에 쫓아온 거야. 큰일 났다고. 몇 년, 걸리면 몇 년하고 몇 년? 징역 벌금 들어가잖아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쫓아왔어. 어떻게 해야 돼? 방법이 없어. 안 걸리는 수밖에 없지. 그래서 내가 그래서 이미 돌려본 거 명함을 어떻게 해소하기도 그러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돌리지 말라. 안 걸리기를 바라야지. 뭐 방법이 없잖아. 그죠? 앞으로 돌리지 말라 그랬어. 앞으로. 그러더니 이 사람이 돌리라 그랬대. 이 중개인이 동업을 하는데 그죠? 돈만 투자를 하고 이제 이렇게 같이 하나 봐. 그러고 쫓아왔어. 근데 이거 유사명칭 쓰면 안 돼. 몇 년하고 몇 년? 1년하고 1천.
명함을 그렇게 팠다고. 중개인은 해온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사람 돈만 투자한 거지. 수험생은. 이해됐어요? 중개인들은 중개업 하고 있으니까 원래부터 해봤던 사람들이니까. 이해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래서 안 걸린 수밖에 없죠. 그럼 이건 걸린가 보세요? 공인중개사 명칭을 안 쓰고,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렇게 파악고 돌렸어. 그럼 이 조항에 걸려서 1년하고 1천 들어가겠어요, 이거? 명함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누구누구 파악고 돌렸다니까? 여기 걸릴 것 같아, 안 걸릴 것 같아? 걸려, 안 걸려? 안 걸려요. 왜? 공인중개사 문자 안 썼습니까? 예, 좋았어요. 여기는? 안 걸려? 여기는? 안 걸려? 갑자기 안 걸린다, 여기는. 걸린다니, 갑자기 걸린단 말이 나왔어, 여기는. 걸려? 오, 응원부대 하나 나왔어. 자, 안 걸 것 같아? 예. 그러면 이것은 애매모호하잖아요. 판례를 공부해야 돼. 이런 애매모호한 것은 법에 규정이 없잖아요. 법에는 저렇게 나왔어요. 유사명칭 쓰지 말라. 판사가 여기 걸린다고 했어. 왜 걸리냐? 공인중개사 문자는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안 들어갔어. 근데 부동산 뉴스 대표 그러면 누가 보면은 공인중개사라고 오해할 소지가 있다. 그러니까 유사명칭에 걸린다. 거기 그 지문을 잘 읽어봐. 공인중개사 또는 뭐라 그랬어요? 유사명칭으로 걸려, 유사명칭. 판례입니다, 판례. 그 유사명칭 밑에다가 부동산 뉴스 대표 적어놔요. 이것도 걸려.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이것도 걸려. 이것도 다 시험 나온 것들이에요.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잖아요. 법 시행령 시행 규칙만 공부한 게 아니라 내용마다 민법처럼 판례가 많지는 않지만 판례가 조금씩 있다고 했죠. 그것까지 공부를 같이 하라 그랬어요. 그거 공부하는데 많이 시간 안 써야 안 돼. 그러니까 안 하고 불안에 떨지 말고 그거 해놓고 마음 편하게 살자 이 말이에요. 그죠? 조금만 더 하면 돼. 그 판례 공부하는데 많이 시간이 써야 되는 건 아닙니다. 이해됐어요? 네, 부동산 뉴스 대표 홍길동 걸립니다. 유사명칭 걸린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오늘은 여기까지 할 거예요. 24페이지까지. 그래서 이제 우리가 영어하고 중개대상물하고 공인중개사 자격제도 세 가지를 공부했는데 공부 많이 한 거예요. 이해됐어요? 예. 뭐 기본서 나오면 이제 더 많은 내용이 들어있겠죠. 여기는 기본적인 것만 들어있어. 그래도 한번 쭉 훑어놓은 게 아주 좋아요. 기초 강의가 그래서 편합니다. 그러면 1, 2월 달, 3, 4월 달, 5, 6월 달 공부하기 편해져요. 이해됐어요? 예. 그래서 이제 오늘은 여기까지 할 테니까 집에 가서 가볍게 한번 읽어보세요. 가볍게. 아니면 뭐 안 읽어봐도 관계없는데 어차피 공부하러 왔으니까 집에 가서 배운 데까지만 한번 가볍게 한번 읽어두세요. 이해됐어요? 예. 그리고 이제 내일은 무슨 과목이에요? 내일은 공시법입니까? 세법입니까? 공시. 예? 공시. 저거 사무실에 가서 물어봐요. 내가 알기로는 세법이라고 알고 있거든요. 근데 어차피 책 가져오면 이거든 저거든 관계없죠? 그죠? 분천하고 안 나오면. 그래서 이제 내일 또 열심히 듣고 모레 또 듣고 그렇게 하면 돼요. 자, 오늘 마칠게요. 예, 수고했습니다.